시험장에서 이제 이게 어려웠을 밖에 없어요. 왜 어려우냐? 이게 보고 나서 보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자, 한번 보세요. 자, 1525년 1월 세례와 관련한 오류로 가득한 주장들이 떠돌고 있다. 자, 일단 핵심은 이거죠. 세례와 관련했다. 몇 번째 이야기했지만 세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죠? 예. 딱 하나는 뭐죠? 세례성사. 그죠? 예. 그 칠성사 중에 세례성사와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뭐죠? 그 흔히 말하는 유아세례, 제세례파 이야기하는 거죠. 유아세례 부정하는 제세례파 이야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왕사 결혼에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생각나요. 둘 다 중에 하나 생각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주장을 추정하는 이들은 누구든 그의 아내, 아이들 그리고 재산과 함께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박해만이 기다릴 것이다. 이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끊어져야 되죠. 두 개가 있다. 연도차 몇 년 나죠? 40년 나.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연도차가 40년 난다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세례와 관련돼서 니들이 하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추방하겠다 이야기잖아. 추방하겠다. 그 이야기고. 그 밑에 걸 보세요. 자, 1562년 1호부터 40년 지나서 의회는, 자, 의회가 어디 의회죠? 이때 보시면 쥐리의회잖아. 자, 이것도 하나의 힌트예요. 쥐리하면, 자, 누가 나와야 돼요? 쯔뱅글리가 나와야 되지. 쥐리가 나오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칼뱅 아저씨는 어디예요? 자, 우리 순서대로, 자,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누가 개혁 시작하죠? 루트 아저씨가 기억하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죠? 독일 아니에요, 독일. 독일 어디 지방? 작센 지방. 그죠? 예. 그 성이 어디서 번역해서 발트부르크 성, 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까지 안 써도 되는데, 작센 지방이에요. 독일의 작센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영향을 받은 대표인 사람이 이제 3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츠뱅글리잖아. 순서대로 하면. 츠뱅글리. 츠뱅글리. 얘가 어디죠? 얘가 쥐리잖아. 쥐리. 그 다음 누가 있죠? 요 같은 시기에 토마스 민처가 있죠. 그죠? 토마스 민처는 내가 생략하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칼뱅 이렇게 있는 거잖아. 칼뱅 어디에요? 제노바 혹은 제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요거 나오는 순간에, 아, 이 사람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요거 나온 순간에. 근데 그게 이게 문제 풀면서 기억나겠어요? 생각나겠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딱딱 연결이 안 된다고. 그리고 다시 잘 한번 보세요.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의회는, 자, 니언의 오류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와 서약을 거부했을 뿐더러 법률에 도전함으로써 그리고 공공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끼쳤다. 이건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앞에 가고 똑같은 이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줘요. 여기까지 그래서 투옥 됐다. 이것도 별말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 결론적으로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나와서 보면.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 의회는 마을과 마을 인근 지역에서 사제가 아닌, 예, 잘 보셔야 돼요. 사제가 아닌 누가? 신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하였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첫째, 주체가 누구고? 의회고. 예. 당연히 어떤 의회? 쥐리의회고. 주체가 쥐리, 얘가 주체잖아. 얘가 주체고. 뭘 못하게 했다? 신도들끼리 서로가 서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 이거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사제가 아닌.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건 되지. 그렇잖아. 하나님. 그죠? 그 다음 누구? 베드로 계승한 누구? 교황 밑에 있는 누구? 송직자들. 이건 다 가능하다 이거야. 이렇게 세례 주는 건 다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데 니들끼리는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세례파라고. 근데 이거 읽고 이제 그게 딱 왔으면 이제 고민이 안 돼. 그게 이제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예요. 제세례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건 알고 있는데 시험장 생각 안 날 때 있거든. 시험장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자, 이를 어기면 이제 누구든지 죽여버릴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 너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을 모르면 이 문제는 계속 같은 데 도드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모르면. 이 사람을 모르면. 보세요. 자, 나는 새벽 3시경, 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도처에서 들려온 종소리에 눈을 떴고, 자, 대피하기로 결정한 나는 학자들 입은 가운을 걸치고 손에 책을 든 채 집 밖으로 나섰다. 거리에 나온 후 세 무리의 경비대와 마주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무리가 나를 거칠게 대하며 책을 빼앗아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의 책이 디귿의 기도서이었던 까닭에 나는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자, 디귿은 이제 문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힌트가 하나 있죠. 굳이 따지면 뭐죠? 자, 종파스라는 거잖아요. 종파스라고 했어요. 종파. 예. 종파스라고 했다. 니언과 디귿에 해당되는 종파스라고 했다고. 종파스라고 했다고.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니언은 좀 이따 이야기 다시 하고 디귿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종파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파는 뭐 몇 개 없잖아. 그지? 뭐 루터파, 뭐 그다음에 뭐 카톨릭이든 하여간 뭐 그런 쪽 교회일까요? 그런 종파 중에 하나겠지. 그지? 뭐 칼뱅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야 몇 개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무리에 마주쳤는데도 마치 통행증과 같았고 계속 길을 걸어가며 약탈당하고 무너진 가옥의 모습들, 학살당한, 이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 학살당하고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걸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보통 30년 전쟁이에요. 첫 번째 생각한 거. 그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뭐 하나 뭐 있죠? 예, 위근호 전쟁. 예, 위근호 전쟁. 위근호 전쟁 중에 누구? 성 바르톨로메오. 그죠? 예, 예, 성 바르톨로메오. 바르톨 학살 사건. 보통 두 개 중에 하나 생각한 거예요. 요거이거나 요거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거이거나 요거일 거 생각했어요. 근데 왜 30전쟁이 아니게 되죠? 실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런데 자, 그 다음 봐봐. 다. 종교가 원인이 된 9번의 내전이 프랑스를 사륙으로 뒤덮었다. 프랑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 보세요. 그 사이 한동안 평화는 전람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왔는데 그것이 리얼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연대기 속에서 결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 그만큼 잔인하고 뭐 했단 이야기죠. 자, 진정으로 반문하건대 자비나 관용, 신앙의 자유가 그러한 재앙을 초래한 적이 있는가? 그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제 학살극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인데 가나다를 완벽하게 다른 주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주제 하에 문제를 내요. 그러면 동일한 시대이거나 동일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독일이 30전쟁인데 이건 프랑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이 두 가지가 힌트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30년 전쟁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고 성 바르톨메 대학살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 볼테르가 한 이야기 중에 프랑스에서 관련된 사건 중에 종교적으로 관용적이 못한 사건, 프랑스에 있는 사건 중에서 종교 관용적이 아닌 사건, 그럼 뭐가 있겠어? 대표적으로 위근호 전쟁이고, 위근호 전쟁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성 바르톨메 대학살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게 이제 실리라고. 근데 실리가 이 사람이 안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정도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거 내가 낸 문제 중에 실리 물어본 문제도 있어요. 네. 근데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시험 이거 문제 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생각이 팍팍 나야 되잖아. 생각 안 날 때 있다니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막 엉뚱한데 막 찾다가 이제 틀리게 돼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평소에 좀 봐두려고 하시고 외우진 않더라도, 그리고 출전에 누가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뭐 연도가 나오거나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해요. 대표적 사상가 쓰시오. 네, 뭐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죠? 계몽사상가 중에 기억과 관련, 기억엔 유명한 뭐 대표 계몽사상가 이름을 써라. 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볼 때 쓰는 거 쉽지. 근데 그냥 쓰라고 하면 또 어렵지, 그냥 쓰라고 하면 어렵지.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의 내용을 서술할 건 놔두시고, 그 다음, 니언과 디귿에 해당되는 종파를 순서를 쓰라고 했다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봐봐. 리얼을 잠깐 놔두시고, 기억이 세례와 관련된 오류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하나의 종파라고 했죠. 아니, 세례성사 이런 건 뭐 종파가 아니잖아. 그런 건 파벌의 종파가 아니잖아. 그냥 가톨릭에서 하는 7성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세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세례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죠? 이게 힌트잖아. 찌리도 힌트고. 여러분, 집행글리의 제자들이 이건 모르도 돼. 그건 개론서를 벗어난 내용이에요. 무슨 여러분 종교사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뭐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평소에 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봤는데 우연치 그 강의에서 들어서 그걸 알면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서에 없는데 집행글리 제자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거기 보면 토마스 민전 나온다고, 개론서에. 집행글리 이야기는 그 파트에 살짝 나오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고, 그 개론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건 알기 어려워요. 알긴 어려운데 어쨌든 찌리이고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렸던 건 뭐냐면, 의외로 이거 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요 제세례파 쓰고 요까지 쓴 사람들 많아요. 어느 정도. 문제는 이제 요 디귿이 뭐냐, 이걸 카톨릭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거지. 이제 카톨릭일까 아니면 칼뱅이나 뭐 개신교 쪽을 쓸까 위근을 쓸까 뭐 이걸 계속 고민했던 거지. 근데 힌트는 이거지. 이제 휠리가 어느 쪽 사람이다? 예, 앙리 4세와 관련된 인물이다. 그래서 개신교 계열이다. 즉 위근호다. 그걸 알아야 이제 쓰는 거죠. 확실하게. 쓰고도 이제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찜찜해요. 계속 찜찜하세요. 여기 문제에서 이게 카톨릭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실리 때문에. 그죠? 천만대원으로 지가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뭐였다는 거야? 카톨릭의 기도서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근호 전쟁은 개신교 위근호하고 카톨릭 싸우는 거지만 성 바르톨로메 학살 사건 누가 학살하는 거죠? 카톨릭이 위근호를 학살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카톨릭이 돼야 돼요. 카톨릭 기도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얼. 네, 리얼에 해당되는 사건. 네, 여기 이제 성 바르톨로메 대학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이건 사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뭐 그렇게까지는 안 어려면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는 그렇게 안 그래요. 네, 안 그렇다고. 풀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게. 시험 끝나고 커뮤니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 뭐가 답이야, 뭐 서로 막 이제 싸우고 뭐. 그게 이거예요, 이제. 요거는 뭐 그대로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봅시다. 제세례파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일단 요만큼만 먼저 봅시다. 자, 집행글리, 쥐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성서 지상주를 주장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성찬식과 성상 파괴 등 문제에서 이제 누구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예, 루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던 사람이죠. 자, 제세례파는 집행글리의 제자들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루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고, 자, 그래서 제세례파 핵심 주장은 뭐죠?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받은 세례는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나서 이성적 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게 정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세례를 주면서 제세. 말 그대로 서로 주어서 제세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했다는 말 제세고. 그래서 이제 탄압을 했고, 요거는 우리가 뭐 많이 한 이야기고, 요거 이제 사항사 개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이제 케이커 교도, 침례교, 메노파 등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신경 쓰니까 메노파는 신경 쓰는데, 침례교는 가끔씩 보죠. 침례교도 보이죠. 침례는 뭐죠? 그냥 물 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깊숙이 담궈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침례교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어차피 장로파 압도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는 게 감리교 쪽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감리교 교회가 세운 학교가 뭐야? 이대잖아. 온도우드 아펜젤러 이쪽은 전부 다 장로파들이에요. 정동교회 뭐 이쪽 다 이쪽 경동학 이런 다 저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부부가 만든 게 이화여대거든. 그쪽이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보면 이화여대 보면 그 교회 하나 있잖아. 이화여대 교정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감리교회라고. 퀘이크거든 뭐죠? 원래 이게 막 부들부들 뜬다, 막 이렇게 울림 뭐 이런 뜻인데 퀘이크. 요것도 되게 좀 진보적이에요. 퀘이크 교도들도.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할 때 나오면 함석헌 생이라고 나와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뭐 김대중 씨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누구야? 장준하 씨. 그 의문사. 그 외국 나갔다가 이제 등산하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뭐 당시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사람이 와서 같이 나가서 등산하러 갔는데 산에서 떨어졌거든요. 산에서 떨어졌는데 별로 외상이 없어요.
근데 죽었어. 예, 그게 장준하 씨가 유명한 분이고, 그 분하고 같이 함께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이에요. 함석헌 선생이 어디 교도냐면, 이게 케이크 교도예요. 참고해두세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서양사 개론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그대로 한번 봅시다. 예. 자, 1521년, 예, 보면, 알고 보면 다 연도 적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연도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못 외워요, 이거를. 자, 1521년부터. 자, 뭐가 지난 지 4년이 지난 거죠? 1517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거죠. 1517년부터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5의 반박문으로부터 4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에요. 자, 루터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400여까지 시도하려는 과격한 재세례파 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어렸을 때 세례는 무의식 중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년에 달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졌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게 딱 핵심적인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물론 뭐가 안 나와 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서로 했다 이게 나왔으면 더 결정적이었지. 아마 그 문장이 여기 있었으면 정답률이 확 올라갔을 거야. 예, 거기서 확 올라갔을 거야.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재세례 할 때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이제 성년 세례만 이렇게 나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서로 이렇게 해준지 몰랐어 나도. 내가 뭐 기독교 종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까지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죠.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지도자로 보냐면 요 재세례파 지도자 중 한 명 뭐다? 이제 토마스 민저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팽글리의 제자들이었다 써줬으면 예, 정답률이 확 올라갔겠지, 그지? 확 올라갔겠지. 자, 어쨌든 그의 주된 사상은 묵시론적인 천년 왕국설이었고 최후의 심판과 신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설교하였다. 자, 그는 농민전에 지도하려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돼.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아까 말했죠. 재세례파는 극단적인 과격파로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의 하층과 무교육자가 많았다. 그들은 모두 기존 질서에 반감을 갖고 기존의 법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이 법과 도덕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계급과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신자들의 공동사회에서 공동노동과 이익의 공동구매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뭐 재세파를 점령했고 공동사를 건설하려 했으나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예.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이야기. 일부 다처제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일부 다처제 비싼 이야기가 그거잖아.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잖아. 요즘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 몰몬교 경산 진주 그 시골 동네에도 막 잘생긴 아저씨들이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영어 가르쳐 드릴까요? 뭐요? 그때 영어 배웠어야 되는데. 아, 참. 그 시골에서 어디 영어 배울 기회가 있었겠어.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자, 요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제3차 공개 토론회는 1525년 1월 17일부터 개최되었고 주 문제는 뭐였다? 유아 세례 문제였다. 그레벨과 만츠 등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안 된다는 거죠. 베풀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이 않다고 이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글리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오마하며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에서 소나기 같은 웅변을 쏟아내며 자신들의 제자였던 자들을 비난하였고 그들에게 이제 이게 독일어로 비대 토이퍼인가 되겠죠? 토이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거죠. 자, 붙였고 토론회는 집행글리의 승리로 끝났고 이 3차 공개 토론회는 결과적으로 집행글리와 그의 제자들인 스위스 형제단이 적대하며 분열하는 결정적 격이었고 자, 토론회가 지나는 한 8일 안에 쥐리 시의은혜는 8일 안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강제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추방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서 자, 25년 1월 20일 밤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제이콥 가문의 게오르게 블라우룩이 그 레벨에게 재세례를 요구하였고 그 레벨이 다시 이제 불러오게 이렇게 총 15명한테 재세례 즉 다시 말해 서로 자기들끼리 세례했다는 이야기 서로 그죠? 드디어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찌리의 재세례파가 등장하게 된 거였다. 개혁자들과 이들 재세례파들의 만남 혹은 토론이 3월과 11월 있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을 보지 못했고
1526년 3월 7일 찌리 시위에는 제세를 행하는 누구든지 익사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면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제세례파가 서로에게 했다는 요 내용을 이렇게 유아세례 부정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아는데 거기 한 칸 더 나가서 서로 세례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이 문제를 훨씬 쉽게 풀렸던 거죠. 근데 뭐 나도 사실 몰랐고 이게 뭐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이제 종교적으로 좀 관심 있으면 이제 알고 있는데 개론세 아까도 이제 개론세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다 알았을 거야. 그게 다 있으니까. 근데 개론세 없는 내용이어서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다음 위건호 전쟁 여기는 뭐 요 서양사 결혼 이야기 이건 하지 맙시다. 요거만 봅시다. 요거 앞에 건 다 빼고 요거 뭐 굳이 더 여기 앞에 건 다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 생략하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 보세요. 자, 위건호 전쟁을 통하여 신구교의 광적인 극단파 외에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하여 질서를 회복하여 유지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을 뭐라고 그랬다? 정치파라 불렀다.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한번 봐두세요. 정치파라 불려졌는데 신교도인 앙리 4세의 즉위, 그의 개종, 그리고 낭티의 칙령 일련의 정책은 이들 정치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종교 분쟁으로 한때 헝클어졌던 절대 왕정은 앙리 4세 이후 다시 발전의 길을 걸었고 이 앙리 4세에서 등장하는 왕조 무슨 왕조죠? 부르몬 왕조잖아. 앙리 4세에서 등장하는 왕조가 부르몬 왕조고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프랑스 혁명 때까지 가는 거죠. 그죠? 프랑스 혁명 때까지 가는 거잖아. 자, 앙리 4 여기 나오죠. 슐리가 나오잖아. 슐리가 나오잖아. 서양사 강자에는 순리라고 돼 있어요. 서양사 강제도 나와요. 서양사 강제는 순리라고 돼 있고 여기 개론에는 슐리라고 돼 있죠. 슐리와 같은 유능한 보장을 얻어서 이거 잘 보셔야죠.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신설하는 한편 파리에서 요것도 있죠. 전에 요거 한번 시험에 냈어요. 요거 냈다니까 요거 시험에 요거 쓰라고 냈어 내가.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쓰라고 냈다고. 파리에서 사치품 공업과 견직물 공업을 육성했다. 누가? 앙리 4세. 정확히 말하면 앙리 4세의 밑에 있었던 누구? 슐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프랑스의 그 흔히 말하는 명품 이런 거 기원할 때 이거 꼭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야기 많이 해요. 왕은 후대 국민을 몹시 사랑을 받은 궁화가 전해졌으나 불행하게도 한참 일할 나이에 광신도한테 이제 살해되는 거죠. 카톨릭 쪽에 광신자 살해당해요. 자. 근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는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합시다.